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저 잘생긴 저 윤목수의 얼굴은 안 나옵니다. 서운해하시는 분들 없길 바라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서양의 스크레이퍼, 우리가 이제 나무를 긁어낼 때 쓰는 스크레이퍼, 이 서양의 스크레이퍼는 이렇게 스테인레스 재질로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크레이퍼인데 이렇게 반달 모양, 뭐 동금 모양 이런 이제 모양도 있고 이렇게 아주 하드한 딱딱하게 생겨서 두껍고 딱딱해서 잘 휘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좀 비교적 얇고 이렇게 낭창낭창한 스크레이퍼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수로 하면은 한 열댓 개 되나? 꽤 여러 개 있죠. 이게 이 중에 좀 오래된 거는 한 20여 년 전에 산 것도 있고, 최근에 한 10몇 년 사이에는 제가 스크레이퍼를 산 기억이 없는데요. 이 스크레이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샌딩과 대패의 중간, 그러니까 손으로 깎는 대패와 기계로 하는 샌딩기의 중간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른 나무보다는 좀 딱딱한 나무에 유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뜯김이 있는 중요한 상판 같은 데 주로 많이 씁니다. 중요하지 않은 뭐 가로대나 다리 부재 쪽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완성도에서 중요한 부분에 쓸 때 그때 이제 그 스크레이퍼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그 샌딩기로 거의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 샌딩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뜯긴 부분을 뭉개버려서 그 뭉개는 걸 원치 않는 분들 쓰기는 좋은데, 형근아, 네가 지금 금방 이거 물어봤지? 네. 이게 뭐냐면 그 스크레이퍼를 쓸 때 쓰는 야슬이야, 야슬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를 문질러. 이렇게 놓고 문질러서 처음에 황삭, 그러니까 숫돌질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갈아내는 거지. 그래서 얘는 90도, 이쪽은 45도. 그래서 쓰는 거고, 얘는 뭐냐면 버니셔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샤프닝이 가능한 것들, 각도별로. 그리고 얘는 뭐냐면 스크레이퍼 홀더라 그래서, 원래 스크레이퍼는 내가 손에 아기 힘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서. 근데 대부분의 스크레이퍼를 처음 주고 영상을 보고 한번 어디선가 영상을 봤거나 스크레이퍼가 뭔지 아는 사람들 쓰라 그러면 다 이렇게 당겨요. 펴서. 바보같이 쓰는 거지. 이렇게 손에 아구 힘으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게 손에 아구 힘으로 잡아서 미는 게 이 동양인들 손에 아구 힘으로는 장시간 일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홀더에다 껴서 이렇게 텐션을 주고 이렇게 밀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제품들, 하나가 뭐가 안 보인다. 막대로 된, 손잡이 나무로 되고 막대로 된 버니셔가 있었는데 그거 누가 들고 갔나 봐. 이게 한 10년 전부터 안 보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쓸 일이 없어요. 이런 버니셔, 야슬이, 이런 스크레이퍼 홀더, 이런 게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하게 이게 아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스크레이퍼를 그렇게 오래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서양에서 쓰는 서양식 스크레이퍼, 그리고 이거는 국산 그 고속도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 고속도 제품입니다. 이게 철마 제품, 철마 유통하는 회사에서 팔 건데, 저는 이게 50mm, 100mm 나오지만 50mm 그리고 100mm, 그리고 이 100mm를 사갖고 잘랐어요. 그래서 75mm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생긴 게 끌인데, 요건 제가 gen기는 일부러 빼버렸고, 요거는 끌인데 이 끌을 이 스크레이퍼로 저는 대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식 스크레이퍼, 이쪽 한번 비춰봐. 자, 서양식 스크레이퍼는 이렇게 미는 작업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냐? 네. 자, 이 영상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대패밥이, 나무의 톱밥이 이렇게 샌딩과 대패를 하는 중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양식 이 스크레이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고안했고, 이 별걸 다 모양대로 이렇게 판매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목수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이런 갖가지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이런 스크레이퍼 홀더나 버니셔 같은 종류는 아마 세계적으로 최소한 몇십만 개 정도는 팔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쓰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당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밀기만 하는, 서양 방식은 서양은 대패도 밀고 톱도 미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스크레이퍼의 단점이, 서양식 스크레이퍼의 단점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판 하나를 우리가 스크레이핑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번에 뭐 한 2, 3분 쓰는 게 거의 최대입니다. 2, 3분.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러면 1, 2분 이상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양끌,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쓰는 두께가 좀 두툼한 끌을 일단 이 한면 각도, 뒷날은 반짝반짝하게 이미 갈았고, 이 한면의 각도는 그라인더로 파서 대략 한 30도 정도로 맞춰놨지만, 이 끝에, 이게 아마 영상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이 각도 말고 2단 날갈기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이렇게 수직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뉘웁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한 75도 정도, 75도에서 거의 한 80도 가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이 단면이 거의 한 1mm 가까이 눈에 보이게 갈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베지. 왜? 끝에가 그냥 이렇게 거의 종이 자르는 그 인쇄소에 있는 기계처럼 이게 둔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서양의 스크레이퍼처럼 이렇게 미는 동작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 손으로 미는 동작이 가능해.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나온다. 잘 나오죠. 그래서 서양식 그 스크레이퍼가 가진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게 이런 우리가 쓰는 끌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집성하거나 상판을 집성하거나 했을 때 겉에 남아있는 풀들을 이렇게 끌로 이렇게 긁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나무가 상판이 뜯겨 나가야 정신 차려. 이렇게 긁으면 거의 뜯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 나무가 조인트된 부분에 풀을 긁을 때는 이렇게 위를 잡지 말고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려잡아서 상판에 이 손 날이 닿게끔 이렇게 해서 긁어야 가볍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절대 이렇게 긁지 마라. 이런 끌이든 스크레이퍼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한 스크레이퍼든 서양식 진화된 스크레이퍼든 중요한 게 이 각도를 한번 정해서 긁으면 이 날을 갈 때 썼던 각도 그대로 이렇게 긁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날의 뒤쪽이죠. 날의 등으로, 칼날의 등으로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이때 이 각도가 한 번만 변하거나 하면 가서 갈아야 돼요. 왜? 미끄러지니까. 서양식 스크레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 각도를 중간에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한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봐서 제일 톱밥이 잘 나는, 나무의 톱밥이 제일 잘 나오는, 대패밥이 제일 잘 나오는 각도를 찾으면 그대로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하는 서양식 스크레이퍼 물론 좋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고안한 동양식 또는 그 제 방식의 스크레이퍼 쓰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진 않고 대부분 이렇게 긁는 거에서 쓴다. 그래서 깎는 거는 깎는 거대로 칼을 쓰고, 이런 스크레이퍼 종류를 한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집어던지거나 남 주거나 잊어먹지 않으면 평생 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스크레이퍼는 이거 다 어디다 쓰냐? 응? 나는 아주 오래전에 젊을 때 이거 이렇게 사놓으면 평생 쓸 줄 알고 이거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거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나눠줘야 되나? 이거 형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누구 나눠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 작업대고, 지금 잠시
저 숫돌질 하는 우리 공간으로 좀 옮겨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연마하는 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버니셔, 야스리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로 오시죠.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막 싸래게 눈이 오고 추워서 이 숫돌질을 할 때 제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이게 손이 시려운 상태에서 칼을 갈면 손도 곱고 마음도 왠지 좀 처량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날을 만지면 이게 날이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돌질을 할 때는 따뜻한 물로 숫돌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습식 그라인더나 이런 걸 쓸 때, 건식 그라인더나 이런 걸 쓸 때 이렇게 스파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칼을 연마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찬물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식혀야 되니까 그때는 찬물을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찬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겨우 칼 가는 거 가지고 누가 찬물 더운 물 가리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가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반 그 세라믹 숫돌, 돌 숫돌이 있고, 여기에 다이아몬드 숫돌이 있는데, 혹시 다이아몬드 숫돌을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거친 방수를 사야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200번, 300번을 사도 시간 지나면 얘가 400번, 500번이 되기 때문에 좀 거친 거를 사갖고 작업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서양식 스크레이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돌숫돌에 갈면은 돌숫돌이 이 모양대로 다 패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아몬드 숫돌에만 갈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크레이퍼를 처음에 사면 이게 이 스테인레스 특유의 헤어라인들 이렇게 머리카락 무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일부 좀 지우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지우냐? 이런 스크레이퍼 길이에 맞는 대략 한 치 한 치 정도 되는, 조금 더 커도 상관없고요. 이런 나무를 하나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대고 문지르세요. 이렇게 대고 숫돌에다가 이렇게 같이, 지금 보면 나무 토막하고 스크레이퍼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야. 자, 이때는 이 숫돌 반경을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지나치게 힘주지 말고 천천히 가볍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헤어라인을 어느 정도 좀 없애주고, 어느 정도 없앴다. 이게 스크레이퍼가 처음에 새 걸 사면 헤어라인이 좀 심하니까 처음 샀을 때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지금 이 다이아몬드 숫돌은 대략 한 2000번인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한 4000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헤어라인을 없앤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얘를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똑바로 세우세요. 똑바로 세워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레이퍼 양쪽을 다 갈아 써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저는 한쪽만 갈아갖고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양쪽을 다 갈아버리면 이 숫돌질을 할 때 손가락이 좀 아파요. 뭐 양쪽 다 갈아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얘를 갑니다. 그래서 이 면이 약간 좀 반짝반짝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친 숫돌에 일부 하고 고운 숫돌로 올라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고운 숫돌에만 갈아도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 똑바로 세워서 어느 정도 갈아서 얘가 면이 잡힌 상태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약 한 5도 정도, 5도도 많죠. 한 3도면 양쪽 합쳐서 6도니까 한 5도 정도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세요. 그래서 날 끝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살짝 심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물에 떠 있는 배가 동실동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이때 얘를 휘지 말고 그대로 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되게 쉽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맨질맨질하다, 전혀 거칠거칠하게 한 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쇳밥이 넘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레이퍼는 쓸 때 1분, 2분 이내를 쓰고 10초, 20초 정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갈아야 돼요. 오래 쓰고 오래 가는 게 아니고 1, 2분 쓰고 1, 20초 갈고 1, 2분 쓰고 1, 20초 갈고 번거롭지만 스크레이퍼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셋밥이 다 넘어갔으면 굳이 얘를 이렇게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얘는 다 갈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안해 갖고 쓰는 이런 끌, 동양끌에 이 스크레이퍼는 어떻게 이제 개조하느냐? 자, 뒷날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넓은 면도 일부는 갈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 날갈기를 이렇게 수직 상태에서 약간 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 서양식 스크래퍼하고 달리 이렇게 굴리면 안 돼. 굴리면 안 되고 한 각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습도를 쓰면 다 파먹겠죠. 아주 괴로운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세요. 너무 힘을 주면 이게 손톱으로 벽 긁는 소리가 뻑뻑 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날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 넘어간 게 안 느껴지면 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각을 정했으면 그대로 잡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한번 갈아보고 지금 대략 각각의 스크레이퍼 지금 연마한 게 지금 각각 1분 정도 내외로 갈았는데, 자, 이렇게 갈고 나면 항상 물기는 닦아주세요. 물기는 닦아주고 다시 이제 작업대로 가서 한번 긁어보죠. 이쪽 가서 해볼까? 작업대가 이렇게 오래 써갖고 시커먼데 한번 긁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것도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틀고 이렇게 해서 긁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효과적인가요? 자, 이쪽을 썼으면 이쪽 써도 상관없죠. 잘 되죠. 분명히 양쪽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윤목수만의 요 스크레이퍼. 자, 당기는 거 소리가 다르죠. 완전 다른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왠지 좀 더 의학스럽고 강력한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대패밥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미는 거는 한 손으로 안 되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아래를 잡고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서양식 스크레이퍼와 동양식 스크레이퍼. 이름은 좀 그런데 이게 뭐 굳이 동양식이야. 서양 가도 이런 끌은 다 있지. 근데 어쨌든 이게 서양식 스크레이퍼.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윤목수표 스크레이퍼. 자,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형근아, 이거 스크레이퍼 더 몇 개 줄까? 그러면 너 이거 너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있냐? 또 언젠간 사용할 날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 일을 만들어야 네. 돼.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써서 내가 하나라도 더 내게 되고 이런 거를 좀 진짜 깊게 고찰해 본 사람들이 진짜 목 쓰지. 응? 이게 이렇게 벽에다가 얘 홀더가 이렇게 하면 갖고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아무 때고 편할 때 꺼내 쓰라고 지금 이게 있는 건데, 글쎄 뭐 이거 나는 평생 다 못 쓸 것 같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공방에 오시면 제가 이거 하나에 이거 철판 쪼가리라 하나에 이거 한 10,000원 하나? 모르겠네. 이게 몇십 년 돼서 이거 제가 아주 저렴하게 제가 분양해 드릴 테니까 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방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서양식 스크레이퍼와 윤목수표 스크레이퍼의 대결 뭐 이런 걸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